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거를 뭐 4, 5년은 꾸준히 해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러다 훅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로 저도 그러면 꾸준히 해보고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드디어 이제 블로그로 월급 이상의 수익을 만든 지가 5년이 넘은 시점이 돼서 이제서야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진짜 반응이 뜨거웠어요. 난생 처음 내가 회사 밖에서 수익을 만드는 시도를 하셨다라는 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대부분이 잘 몰라서 시작을 못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알려주게 되니까 내가 진짜로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진짜로 처음 해보시는 분들, 왕초보 분들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조금 더 적나라하게 알려드리면 보시는 분들이 정말 수익으로까지 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이버한테는 조금 미안하긴 한데 오늘 영상은 아마 정말로 수익화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만 좀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외국계에서 마케터로 회사를 다니며 창업을 해서 전화영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아기를 낳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제2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3개월 만에 월급에 준하는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정리된 내용이고요. 2월에는 51만원, 3월에는 95만원, 4월에는 252만원의 수익이 나네요. 제가 이전 영상을 올리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댓글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수익을 어디서 어떻게 냈느냐가 핵심 팁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돈을 번다는 게 결국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월 방문자가 500이 안 되는 블로그를 가지고 월 500 이상의 수익을 만들고 있어요. 그거는 파워 블로거들과 다른 전략을 썼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탄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면 작은 블로그들이 어떤 전략을 써야 수익화가 가능한지 전략에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그럼 이 전략으로 어떻게 수익화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좀 더 적나라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정말 다 공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전략이 궁금한 분들은 일단 1탄부터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블로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지, 뭐부터 해야지 나한테 좀 더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느라 속도가 느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다 오늘 영상에서 정해드릴게요. 먼저 가장 처음 하셔야 될 일은 글을 우선 10개 정도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제 정하시느라 고민하시지 말고, 이걸 잘 써야지 고민하시지 말고 일단 딱 10개를 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관심사, 제품에 대한 리뷰라든지 내가 요즘에 뭐 관심 있게 배우고 있는 거라든지 다양하게 10개 정도요. 물론 난 조금 더 욕심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1탄에서 이야기 드린 전략을 적용해서 글을 쓰셨을 때 효과가 조금 더 빨리 나오긴 할 거예요. 이게 작은 블로그의 전략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글이 쌓이면 방문자가 0에서 100까지 가는 그 단계와 100 이상일 경우의 단계를 나눠서 제가 전략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 방문자가 0에서 100 미만일 경우, 이때 내가 바로 수익화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체험단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돈도 벌어본 놈이 번다. 돈을 한번 벌게 되면 내가 이게 재미가 붙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거는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체험단을 하냐보다는 어떤 체험단이라도 하는데 집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체험단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장 인기 없는 것부터 공략해보시는 게 방법이에요. 제가 수익화에 있어서 이걸 먼저 추천드리는 이유는 방문자 수가 100 이하, 100 미만일 때도 가능한 방법이기도 하고, 이게 제품이라든지 원고료라든지 당장에 어떤 눈에 보이는 수익화가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강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체험단으로 수익을 냈어요. 이런 식으로 체험단을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오르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방문자 수가 100 이상일 때의 수익화 전략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는 총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애드포스트예요. 애드포스트는 내가 블로그에 글만 써도 들어오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과 글 사이에 광고가 달리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애드포스트입니다. 애드포스트는 기본 조건이 있어요. 방문자 수가 100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내가 운영을 해야 그 기본 조건이 충족돼서 승인이 됩니다.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선은 내가 항상 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글을 쓰는 훈련이 3개월간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이런 글들에 좀 편애하는구나, 이런 글들을 쓸 수 있구나, 이런 쪽에 강점이 있구나 라는 대략적인 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인생 주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2단계는 바로 지식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3개월간 글을 쓰다 보면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주제로 가면 되겠구나, 어떤 걸 쓰면 되겠구나라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감이 잡힙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는 댓글도 달아요. 이런 서비스 혹시 없나요? 이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이 댓글이 바로 이 지식 상품의 힌트가 되는데요. 만약에 내 채널엔 아무도 글을 안 달아, 댓글이 없어 라고 할 경우에는 방법이 있어요. 카페나 지식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을 위한 상품을 만드는 거죠. 지식 상품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자책, 두 번째는 강의, 세 번째는 컨설팅, 네 번째는 스터디. 처음에는 내가 아무리 이걸 잘 만들어도 안 팔립니다. 반응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걸 무료로 나눠주시고요. 대신에 후기를 받으세요. 후기가 있으면 내가 이 후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홍보글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 팁은요. 이렇게 쓴 글을 관련 카페나 지식인들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세요. 내 글을 한번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받는 댓글이 있습니다. 카페에 그런 글 썼다가는 강퇴당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아주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한 내가 홍보글이 아니라 정보를 주는 글로 올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강퇴시키는 카페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내 주제에 관련된 카페를 최대한 많이 리스트업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다 올려보시는 거죠. 일부는 강퇴를 당하지만 일부는 홍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런 방법으로 저의 100명도 안 들어오는 다른 블로그를 가지고 월급의 수익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너니까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거의 상품 만들어 놓고 론칭 전날에 펑펑 울었습니다. 이게 안 팔릴 것 같고 너무 무서워서요. 근데 막상 안 팔려도 잃을 건 없어요. 내가 자본을 들여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무료로 나누고 여기 후기를 받고 더 좋은 홍보글을 써서 더 많은 정보글을 나눈 다음에 사람을 유입을 시키는 거죠. 만약에 내 채널만으로는 도저히 어렵다 라고 하면 여기에 글을 쓴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재능 마켓을 통해서 또 판매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3단계는 총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구인데 이 공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동 구매예요. 내 채널에서 내가 판매하는 이 제품을 사람들이 싼 가격에 같이 구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업체로부터 마진이나 수수료를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나를 믿고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채널 영향력이 클수록 나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구매를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는 에드픽인데 이 에드픽 역시 내가 어떤 제품을 내 채널에 소개를 하고 그걸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내가 드리는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공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 채널력이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제품 한 개당 4,000원의 마진을 남기고 팔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제품의 희소성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뭐 마스크팩이 해외에서 유명한데 한국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외에 사는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받아서 판매를 한 거죠. 이후에 저의 채널력이 커지고 나서 제가 이걸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카메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 근데 그 카메라를 제가 용산에서 구매했는데 엄청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거를 뭐 4, 5년은 꾸준히 해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러다 훅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로 저도 그러면 꾸준히 해보고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드디어 이제 블로그로 월급 이상의 수익을 만든 지가 5년이 넘은 시점이 돼서 이제서야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내가 퇴사까지 하고 완전히 1인 기업으로서 계속 성장을 하려면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가지로 수익화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구독 서비스, 두 번째는 사업화. 첫 번째로 구독 서비스는 내가 정기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 구독 서비스 같은 것처럼. 1회 구독료 자체는 높지 않은데 이걸 매월 정기적으로 계속 결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1년이 모이면 큰돈이 되고 여기에 구독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1인 기업 지식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매월 제가 1인 기업이 되기 위한 과정, 노하우, 그러한 경험들이나 생각들을 좀 적나라하게 공유를 하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는 사업화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사업화시킨 예시 중에 하나가 전화 영어예요. 제 채널에 제가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자주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제가 했던 방법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전화 영어 형태로 만들어서
이 상품을 출시한 거죠. 제 채널 댓글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거 보고 저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걸 보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잘 실행을 하실 수 있게 할까 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이 과정 자체를 다 노출시켜서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더 용기를 얻고 더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수익화하려고 하는 정말 많은 시도들의 과정들을 다 낱낱이 공개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내용을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려도 아마 좀 똑똑하신 분들은 힌트를 많이 얻고 또 시도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성격이 급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투트랙 전략을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게요. 투트랙 전략은요, 결국엔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빨리 키워서 내가 원하는 수익화를 할 수 있을까인데요. 첫 번째는 내 분야의 주제로만 꾸준히 키우는 방법입니다. 내 분야의 주제를 정보성 글과 나의 생각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내 분야로 꾸준히 키운다라는 거는 블로그가 성장하는 데 속도의 한계가 있어요. 좀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키워놓고 나면 이게 나중에 효자가 돼요. 대신 여기에도 속도를 조금 더 높이는 꿀팁이 있습니다. 보통은 나의 생각, 나의 차별점을 많이 담기 위해서 나의 어떤 일상, 나의 생각들을 많이 적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초반에는 나의 주제로 글을 쓰되 정보성을 한 70% 정도를 쓰시고요. 30%만 나에 관련된 생각이라든지 노하우를 쓰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해요. 그러면 면접 잘 보는 방법, 어디 특정 어떤 대기업의 면접 과정 이런 식으로 정보를 중심으로 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취업했나, 나의 노하우가 뭐였냐, 이런 노하우나 생각에 대한 글을 섞어서 쓰시다 보면 블로그가 조금 더 탄탄하고 속도감 있게 클 수가 있는 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수를 높여서 키우는 방법이에요. 일단 블로그에는 지수라는 게 있어요. 지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점수를 의미하는데 점수가 높은 블로그일수록 이 사람이 쓰는 글을 잘 노출시켜주는 원리죠. 그러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정반대의 방법인데요. 이번에 이 다른 블로그 하나를 열어서는 내 주제에 관련이 없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이 된 이슈성 글들만 가지고 블로그를 키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제품이라든지 신생 음식점이라든지 신생 여행지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런 정보들 위주로 쭉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주제로 바꿔서 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한마디만 더 이야기를 하면 누가 요즘에 블로그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AI가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대체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경쟁력으로서의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고 해요. 손쉽게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다른 SNS 채널 대비 블로그이기 때문에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서 제 생각이나 철학을 나누면서 제 영역이 점점 커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내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내 삶에서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경제력까지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를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 색대로 일을 하고 자기 색대로 돈을 벌면서 언젠가 우리가 또 재미있는 일을 같이 해보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적인 삶을 응원합니다. 블로그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댓글로 블로그 시작했어요 라고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그럼 다른 분들의 응원도 받고 그분들이 자극이 돼서 그분들도 같이 시작을 하시게 되더라고요.